가성비 쩔고 손에 싹 들어오는 아이폰 SE 2세대 스마트폰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IT와 반도체 이슈를 전해드리는 경제 전문 채널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저가형 아이폰 SE 2세대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이폰 SE 라인은 디스플레이 크기가 점점 커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손에 쏙 들어오고 한 손에 착 감기는 사이즈를 선호하는 수요층에 요구를 채워주는 포지셔닝을 하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SE를 생각하면 저는 기아차의 카니발이 생각납니다. 요즘 자동차 소비 시장에서 대차게 까이고 있지만 국산차 중에서 대가족을 가진 운전자들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차는 카니발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점을 알면서도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폰 SE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런 포지션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 작은 사이즈 폰을 선호해서 아이폰 5부터 아이폰 SE까지 구입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번 SE 2세대 출시가 그 친구에게도 꽤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혹시 이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작은 폰을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추궁을 해봤지만 아니라고 해요. 작은 사이즈가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아이폰 SE는 한 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핸드헬드 기기이기 때문에 손 안에 쏙 들어가고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겠죠. 한 손으로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이폰 SE는 조작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의 소비 도구로서의 용도에서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단점이 되죠. 그렇다면 아이폰 SE 2세대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이폰 8 껍데기에 아이폰 11의 두뇌를 가진 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SE 2세대의 디자인과 하드웨어 스펙이 아이폰 8의 그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7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 1200만 화소의 후면 광각 카메라 모두 아이폰 8과 동일합니다. 다만 보케 효과를 주는 인물 사진 모드만 추가가 되었다고 하죠. 아이폰의 인물 사진 모드야 이미 그 기능이 정평이 난 만큼 저사양의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A13 바이오닉 AP가 구현해낼 인물 사진 모드가 기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폰 8에 있었던 홈 버튼 또한 그대로 차용이 되었습니다. 홈 버튼이 있다는 것, 당연히 터치 아이디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크기와 무게 또한 세로 138.4mm, 가로 67.3mm, 두께 7.3mm, 무게 148g, 모두 다 아이폰 8과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 스펙도 4.7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필 실러, 애플 월드와이드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은 첫 번째 아이폰 SE는 작은 크기, 고성능,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많은 고객에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2세대 아이폰 SE는 이를 토대로 최고의 싱글 카메라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개선을 이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폰 8 껍데기에 아이폰 11의 머리를 품은 아이폰 SE 2세대의 가격은 64기가 55만원, 128기가 62만원, 256기가는 76만원입니다. 이러한 가격은 국내의 갤럭시 A나 LG의 차기 맥스 프리미엄폰 벨벳의 80만원대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프리미엄 AP A13 바이오닉 칩을 품었습니다. A13 바이오닉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65와 비교해도 약 한 세대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AP 성능으로만 따진다면 현존 최고 스펙의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갤럭시 S20 울트라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가격은 약 3분의 1 수준이라는 미친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존 최고 사양이지만 카메라 초점 이슈와 전체적인 품질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갤럭시 S20 시리즈를 살 것인가?
카메라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있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는 아이폰 SE 2세대를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중급기 가격으로 프리미엄급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폰 SE를 구입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이폰 SE의 등장으로 인해서 삼성과 LG 등은 아마도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현존 최고의 안드로이드 AP와 비교해도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도 55만원에서 72만원 사이에 불가능에 가까운 가격 가성비까지 갖춰버린 이 아이폰 SE 2세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삼성과 LG 스마트폰도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AP에서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OIS 미탑재 등 각 라인의 스펙 차별이 엄청 심한 것으로 유명하죠. AP나 카메라 스펙의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SE의 경우 최신 AP를 사용하고도 저가 정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정말 깊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중급기 스마트폰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LG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벨벳이 다음 달에 출격을 앞둔 상황에서 아이폰 SE 2세대와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V60을 북미에서만 출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벨벳을 올해 초에 터뜨려버렸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졌을 것이라고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 벨벳 영상의 댓글에도 여러분들 중 좀 다수의 분들이 아이폰 SE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LG가 벨벳의 사양을 낮춘 것은 디자인의 방점을 두고 하드웨어 스펙의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벨벳의 가격을 하회하면서도 훨씬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아이폰 SE 2세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출시를 선언해버렸다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벨벳은 시작하기도 전에 망조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강자들이 기존의 전략을 변경해야 할지 고심할 정도로 아이폰 SE 2세대의 등장은 그 강도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대화면 폰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4.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폰 SE 2세대가 과연 어필할 수 있겠냐라는 반론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A13 바이오닉 칩을 품었지만 머리의 회전을 도와주는 램이 3기가예요. 작년에 나온 갤럭시 A90의 경우만 봐도 6기가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의 3기가 램이 안드로이드 폰의 3기가 램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일말의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다다 잉램을 외치는 현대 스마트폰 트렌드를 살폈을 때 3기가 램은 왠지 모르게 매우 램에 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과연 3기가의 램이 A13 바이오닉의 퍼포먼스를 얼마나 서포트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디스플레이 크기에서 오는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직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나서 이것을 소비자들이 판단해 주겠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스마트폰으로 포지셔닝하여 핸드헬드 기기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고 가성비 좋은 스펙으로 준비된 아이폰 SE 2세대가 범람하는 폰들의 홍수 속에 소비자들의 적절한 대안으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폰 SE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